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경태 교수입니다. 필승! 오늘은 AI 반도체의 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 반도체 투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쪼개고 분석하고 잘라서 반도체의 물리적 안쪽을 여러분 깊이 있는 구조를, 흐름을, 트렌드를 또 여러 가지 원리들을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반도체 투자의 통찰력을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배우는 미래 반도체 투자 인사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원고에 보니까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런 질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먹여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DX입니까? DX입니까? 네,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반도체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 DX입니까? DX입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야는 스마트폰입니까? 아니면 메모리입니까? 자, 이걸 아시면 여러분 답을 알릴 수 있습니다. 삼성을 먹여 살리는 거 어떤 겁니까? 매출이 많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매출이 많은 여러분 산업 분야와 또 영업이익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야를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업적인 부분은 또 이 매출적인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DX와 DX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메모리, 다시 말해서 AI 반도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의 여러분 이 매출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매출은 여러분 당연히 DX가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러나 영업이익은 여러분 바로 DX, 이 메모리가 여러분 압도적으로 삼성의 수익을 여러분 만들어서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아니 SK 여러분 하이닉스 얼마까지 목표가 전망을 한다고 그랬죠? 예,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700만 원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여러분 목표 주가 전망치 얼마까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리포트나 또는 증권사에서 얼마까지 여러분 100만 원까지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준비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반도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반도체에 여러분 모든 산업의 주도적으로 산업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분야가 바로 반도체예요. 다른 건 몰라도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수익을 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 실현을 보고자 한다면 반도체만큼은 흐름을, 트렌드를, 개념을, 원리를, 산업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손 모양이 보이고 있는데요. 뭐가 보인다고요? 손 모양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손가락이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손가락이. 근데 제가 이것을 실제 여러분 이 7세대 삼성 반도체 AI HBM4를 여러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여기 10원짜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10원짜리가 있습니다. 10원짜리. 10원짜리 크기만 하네요. 그런데 이 10원짜리 크기만 하는 반도체가 갖고 있는 위력은 엄청난 거예요. 기존의 거보다 여러분 뭐 처리 속도나 용량이나 그런 어떤 이 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 정말 향상돼서 나온 것이 바로 7세대 AI 반도체 HBM4예요. 야,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작은 것이 이런 위력적으로, 그런데 물론 샘플 양산을 출하했지만 이것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상품화돼서 양산돼서 출고하려면 앞으로도
2022년, 2028년 후반기나 돼야 이 반도체 메모리의 수요 공급을 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반도체의 여러분 성장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근거와 이유를 하나하나 개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반도체와 관련한 여러분 깊이 있는 이 메모리와 관련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여러분 정말 기술적으로 원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정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볍게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공부를 하신다면 투자의 통찰력이 여러분 이렇게 길러질 거예요. 자라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올라탈 수 있는, 그러면서 수익 실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 관련된 수혜주들도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 반도체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하는데 하나하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작네요. 그렇죠? 이번에 나온 여러분 HBM 퍼이 엄청납니다. 이 HBM2는 독보적인 거예요. 삼성이 정말 세계 최고의 1인자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어느 경쟁사도 여러분 이것을 원리나 기술이나 설계를 했지만 이것을 양산해서 여러분 샘플을 출하한 것은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삼성전자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곧 배우겠지만 여기 지금 배우겠지만 삼성전자 지금 사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십시오. 적절히 여러분 분할 매수하시면서 삼성전자의 종목들을 좀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신뢰하시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좀 보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들으시면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지금 사야 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7년 영업이익 전망을 500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야. 2028년, 2029년, 2030년이 되면 이 반도체의 미래 여러분 이 가치는 이 어떤 그 공급량은 이 산업계의 저변 확대는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2, 3년 적절히 인내하시면서 아주 신뢰하시면서 저변 확대에 여러분 영향력을 이 반도체에 대한 영향력을 좀 여러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AI 반도체 여러분 전문적으로 아주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달하면서 잘못 전달한 거나 오류가 있거나 또 수치가 틀린 것들은 제가 좀 수정해서 다음 시간에 좀 보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PDF로 자료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스티브 발머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뭔가 여러분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어딘가를 주목하는 그런 포토를 여러분 2008년 사진인데요.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짐 콜린스가 쓴 세계적인 책이죠. 그렇죠? 저는 매 수업마다 여러분 투자의 지혜, 철학 그리고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책은 바로 세계적인 초베스트셀러죠.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사실 경제를, 경영을, 마인드를 여러분 통찰력을, 리더십을, 매니저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없지요, 사실은. 그렇죠? 아마 경영 경제학과의 여러분 의무 도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인들의 필수 도서이죠. 그렇죠? 아마 두세 번은 읽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티브 발머가 바로 이 책을 최고의 여러분 경영 도서로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 보니까 좀 차근차근 여러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이 쇼츠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 천천히 여러분 전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이 책 여러분 20페이지에 보니까 저를 좀 이렇게 좀 주목시키고 감동하는 게 있는 게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이 책 제목이 뭐예요? 좋은 기업을 뛰어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그 전략, 마인드, 자세,
경영의 어떤 플로우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세라든가. 그런데 여기 책에 보니까 여러분 좋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가려면 전환점을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전환점이 있는데요. 이 전환점, 제 책이니까 낙서를 하겠습니다. 이 전환점을 거쳐서 여러분 거기를 여러분 거쳐서 이렇게 인계점 형태로 이 거쳐서 좋은 기업으로 여러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치솟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이 어떤 상품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필요 조건이 채워져서 그 언제 그 전환점이 여러분 반전에 이 바운드에 이 성장한 여러분 이렇게 치솟아오르는 그 전환점이 어떤 기술이고 어떤 제품이고 어떤 계기로 어떤 수요로 발주로 그게 가능한지를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삼성이라고 하는 좋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반전하는 전환점이 인계점이 바로 삼성전자 5월 29일 날 발표한 HBM4E의 AI 반도체의 여러분 기술력이 저는 이제 전환점을 만들어서 좋은 삼성에서 여러분 위대한 삼성으로 여러분 도약하는 기회가 여러분 이 도약의 발돋움에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삼성전자를 언제 사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모아야 되고 더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스티브 발머가 몇 가지 여러분 스티브 발머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 스티브 발머의 통찰력과 아주 개혁적인 추진력과 투자의 어떤 저변 그리고 냉철한 그런 경영에 여러분 관리 능력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와 어떤 관계예요? 친구 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만나서 절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하고 그가 여러분 지금 빌 게이츠보다 앞선 자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이 발머, 그러니까 스티브 발머가 세계 부자 5위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개인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요인이 뭔가 그런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요인을 뭔가를 봤더니 바로 주식을 여러분 보유했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보니까 여러분 발머가 매일 여러분 평균으로 그 갖고 있는 자산을 봤더니 하루 36억 원씩 번대요. 배당금과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와 이익이 하루 36원에 이걸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이 기본 원칙이 철학이 무엇인가 봤더니 buy and hold. 여러분 buy and hold. 제가 여기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buy 샀으면 여러분 샀으면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드 하라는 거예요. 홀드는 뭐예요? 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샀으면 보유하라는 거예요. 믿고 보유하라잖아요. buy and hold.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buy and hold. 내가 여러분 신중히 정말 내가 분석해서 이 종목의 기술력을 믿고 샀으면 여러분 매일 보지 마세요. 주식 시향을. 홀드 하세요. 가지고 계세요. 분명히 여러분 AI 반도체는 당분간 여러분 우상향하면서 여러분이 그 인계점 다시 말해서 이 전환점을 만났어요. 분명히 성장합니다.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그와 관련된 수혜주든 가는 거예요. 바운드리든 여러분 가는 거예요. 전기든 용량이든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몇 가지 여러분 이론을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티브 발머가 여러분 주식 부자가 된 이유가 여러분 이 장기 보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 바로 큰 부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고요. 스탠포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스티브 발머 여러분 천재입니다. 줄곧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 석사 또 학사 또 이 딱 공부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엘리트였고요. 여러분 단 5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들어와서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매출을 여러분 1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킨 대단한 여러분 경영 혁신가 아닙니까? 1956년생이고요. 이 빌 게이츠와 한 살 차이지만 아주 절친의 여러분 신뢰적
그런 동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씩 내용을 좀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제가 필요한 부분은 또 이렇게 색펜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보니까 여러분 놀랍지요? 스티브 발머가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모계를 기준하는데, 그러니까 스티브 발머는 유대인이라는 게 참 통찰력이 있고 스마트하고 추진력이 있고 아주 똑똑한 그런 경영자지요, 미국의. 자, 그가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단 한 권의 경영서를 뽑으라면 자기는 여러분 서슴지 않고 이 책을 추천한대요. 짐 콜린스가 쓴 세계적인 초 베스트셀러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근데 이 책의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좋은 기업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반드시 준비와 기회를 통해서 그 전환점, 임계점을 통해서 위대한 기업으로 올라간다라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삼성이 좋은 기업에서 이 HBM 펄이라는 AI 반도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다른 데는 설계만 했어요. 이론 원리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준비만 했어요. 삼성은 그것을 여러분 6세대를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7세대 HBM 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여러분 제조부터 후가공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관련된 우리가 배우겠지만 여러분 이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시간 되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저도 그래서 이 기업 경영 마인드 교육에서 반드시 그냥 의무 독서로 이 정도도 이렇게 여러분 살펴보지 않고 무엇인가 이 탁월한 경영자가 되겠다, 창업자가 되겠다, 매니지먼트가 되겠다. 그건 어렵죠, 사실은. 자, 삼성은 지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이 파운드리 경쟁에서 대만 TSMC에 밀렸고요. 또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위대한 기업은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고요.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준비된 기술들을 쌓고 여러분 탄탄히 실험을 하고 또 그것들을 준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치고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HBM 펄입니다. 그 기술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26년 5월 29일자 여러분 신기술 이 AI 반도체 HBM 펄을 발표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 순간을, 그 전환점을 통해서 위대함으로 여러분 만들어진 거예요. 위기를 딛고 기술로 증명한 그런 여러분 근거가 바로 이 기술입니다. AI 반도체 힘으로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가장 앞에 레이스에서 1등으로 치고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약간 뒤떨어져 있다가 여러분 5월 29일 날짜로 여러분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야, 엄청나죠, 지금.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사진인데요. 실제 이 부분이 여러분 이 반도체가 여러분 이 손에 좀 이 1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에 가깝습니다. 실제 크기가. 그런데 그 역량은, 능력은, 처리 속도는, 용량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초로 나왔던 이만한 여러분 집채만한 컴퓨터, 애니악 같은 이 PC 대형 이 컴퓨터의 처리 능력을 이제 여러분 변화 발전돼서 요만한 이 반도체로 웬만한 것을 다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동전을 설명할 때 저는 이 동전 10원짜리, 100원짜리를 볼 때마다 여러분 삼성 반도체 HBM 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트랜지스터라든가 메모리라든가 CPU라든가 반도체 이런 부품들도 갖고 와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그림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설계도도
구조도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AI 메모리 HBM4E는 7세대입니다. 그쵸? 4가 2자가 빠진 것이 6세대니까 올 2월에 발표가 됐었죠. 정말 짧은 시간에 여러분 6세대가 이제 여러분 이 열기가 식기도 전에 봐서 7세대 여러분 샘플을 출하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양산을 하려면 2028년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좀 부족한데 그것을 채우려면 앞으로도 2, 3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사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게 중요하면 세계 최초로.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여러분 저는 삼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최초로 삼성이 여러분 7세대 12단, 그러니까 뭐예요? D램 메모리를 아주 쉽게 말해서, 그렇죠? 쉽게 말해서 D램을 이렇게 12칸을 여러분 쌓은 방법으로 하나, 둘, 셋, 넷, 12개를 쌓은 그런 D램 메모리 압축된 적층의 반도체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병렬식의 형태로. 직렬에 어떤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양산 출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습니까? 경쟁사들이 아직 6세대에 대한 것의 반도체를 막 이제 씨름하면서 완성해 갈 그쯤에 삼성은 앞으로 치고 나가서 7세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격적이고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만큼은 세계적으로 정말 확고하게 여러분 영역을, 노선을, 방향을, 기술력을, 여러분 전략을, 마케팅을 좀 확보하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은 그래서 한 세대를 앞질러 가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여기서 멈추겠습니까? 저는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삼성 반도체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강의하는 전문 컬럼 기자로서 또 교수로서 말씀드리는데 삼성의 이 기술 7세대가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려진 것처럼 앞으로 지금 12단 샘플을 만들어냈는데요. 16단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적중 기술로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48GB까지 용량을 확장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곧 발표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삼성은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의 정말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싶어요. 우리의 산업, 우리의 위상, 우리의 경제력, 우리의 반도체 영역뿐만 아니라 전 시장의 막중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리의 경제력을 지금 이끌고 있는 정말 대단히 저는 박수를 치고 싶고요. 제가 이재용 회장님에게 정말 정성껏 커피, 점심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그럴 시간이나 만남이 없지만 제 마음이에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말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반도체 영역 부분, 이 핸드폰도 있지만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력은 AI 시대 산업계를 분명 이미 재편하고 있습니다. 판도를 바꿔놨어요. 그렇죠? 여러분 개념이나 사고를 완전히 이걸 바꿔 놓았습니다. 정말 세계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위협적으로 작은 나라 한국의 삼성이 여러분 지금 정말 호랑이에 표하듯이 지금 많은 세계적 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위협적으로 지금 우리의 저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기업에서 보다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분기점, 그 시점이 지금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여러분 이 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좀 빠삭하게 깊이 있게 쪼개고 분석해서 좀 그 어떤 기술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미래의 이 여러분 AI 반도체 AI 시장이 얼마나 막강하게 막중하게 저변 확대되어 가는 것인지에 대한 감을 통찰력을 그런 이론과 정보를 또 여러분 그런 해박한 시야를 안목을 갖추는 것이 투자의 통찰력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됐어요? 여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반도체가 세상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삼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반도체가 세상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조, 자동차, 의료, 바이오 제가 그제도 의류 쪽 분야의 어떤 기업인 대표와 또 담당자와
이렇게 여러분 컨설팅 미팅을 했어요. 진로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AI 프로그램을 써서 의료 쪽 이 분야에 더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프로그램 개발, 정책 자금 지원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을 제가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CEO 이 산제이 메트로라는 이 CEO의 기술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몇 퍼센트요? 20-30%가 직간접적으로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산업이 20-30%면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20-30%다라는 걸 굉장히 왜? 그럴 때 뭐예요? 모든 산업 분야에 우리의 소비자들의 영역까지 이제 AI 반도체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여러분 다 적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금융, 병원, 군사, 통신,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 수치는 더 여러분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역도 더 넓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AI 반도체가 AI 시장이 과거에는 여러분 어떤 특정, 특수 어떤 그런 분야에만 적용되었어요. 그래서 AI가 사실 처음에 적용된 영역이 언제였죠? 15년 전, 20년 전에 AI가 네, 맞아요. 국방, 방위산업, 연구소, 특전 여러분 어떤 인공위성, 이런 일기예보하는 관측 이런 데만 적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AI가 어때요? 지금은 우리의 생활 속에 사무 영역 속에 일상 속에 적절히 여러분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피지컬 AI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AI 산업은 이 반도체 시장은 그냥 단 한 번 스쳐가는 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AI 산업이 AI 반도체가 우리의 산업 구조 전체를 바꾸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제 여러분 소비자 영역까지 이제 AI 반도체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핸드폰 속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삼성의 사업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DX라고 하는 여러분 디바이스 솔루션이라는 거. 그 다음에 DX라고 하는 디바이스 여러분 뭐예요? 익스페리언스 경험. 소비자들의 어떤 삶의 여러분 라이프에 경험하는 영역까지 이제 반도체가 여러분 이 IT 기술이 일반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TV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챗GPT 하나를 돌리는데 데이터 서버가 5배가 필요하대요. 그 정도로. 자, 하나하나씩 설명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는데요. AI는 왜 반도체를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강력한 여러분 필요 충족을 해줘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챗GPT와 같은 AI는 바로 메모리라는 용량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그것이 GPU든 그래픽 처리든 그게 CPU, 여러분 연산 처리든 그게 용량의 메모리든 여러분 많은 처리 능력을 용량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AI 여러분 이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AI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천 개의 파라미터를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GPT라고 하는 챗 GPT 각 기업들의 여러분 생성형 AI, LLM 이 AI 도구의 여러분 특성, 성능을 뭘로 따지는 거예요? 파라미터, 다시 말해서 이 처리, 이 병렬로 처리하는 연산 처리, 용량 처리, 그래픽 처리 그 매개 번수의 수치를 가지고 그 수치가 크면 좋은 챗GPT AI 도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AI 학습과 추론에는 좀 중요해서 서론적 이론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학습과 추론에는 GPU라고 하는 게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독점적으로 만들어서 AI가 여러분 이 그래픽, 해상도라든가
이런 영상물에 여러분 이 공급해주는 그 독점 회사가 어디지요? 항상 여러분 같이 이 지금 메모리가 같이 따라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에 GPU가 있으면 그 옆에 반드시 메모리가 있어야 하는데 요 GPU 독점 회사가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자, GPU는 일반 CPU와 달리 수천 개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CPU가 한 줄씩 계산하는 베타량 직원이 아니라 능력 있는 직원이 혼자서 다 처리하고 또 다음 직원이 와서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GPU는 동시에 정말 능력 있는 직원 수천 명이 동시에 한 번에 팍 작업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알겠죠? 네. 문어발처럼 이렇게 많은 여러분 GPU 병렬 처리로 팍 한 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처리하는 거와 동시에 한 번에 그 처리 역량은 이루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AI가 커질수록 이 공장은 더 커져야 하는 거예요. 그 공장을 돌리는 재료가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굳이 여러분 해석하면 그것을 우리가 HBM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AI 전용 반도체 HBM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언제 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본 이론들을 여러분이 다 맞추면 제가 중간중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와 기업 분석과 수혜주들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론의 AI 반도체의 저력, 힘도 모르고 우리가 반도체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HBM이 뭔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칩 위에 칩을 쌓아가는 거예요. 수직으로 이걸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병렬 형태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존 HBM과 여러분 삼성 세계 최고의 HBM 퍼이를 좀 그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조를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의 GPU에는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른 용량이 필요한데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 메모리들을 쌓아놓은 거 여러분 수직으로 위에 겹겹이 격층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 이것이 바로 HBM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HBM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맨 위쪽에는 여러분 D램이 있는데 D램이 이렇게 수직으로 여러 D램들이 쌓여서 있는 거 이것을 바로 로직 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를 말한다면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직 다이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G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 공정 자체에 필요한 것들이 갖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는 됐죠? 이제 쉬워졌죠? 그렇죠? 그래서 D램을 여러분 16단계를 하면 더 이 속도나 대역폭이나 용량이나 확장성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려진 HBM4 핵심 성능을 봤더니 속도가 11.7GBps래요. 대역폭은 최대 3.3 여러분 TB 여러분 세컨드라고 합니다. 용량은 24GB부터 36GB까지 확장성은 최대 48GB로 여러분 예정에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기존 거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 기존 거와 그렇죠? 그래서 기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HBM4E는 GPU라는 것이 여러분 밑에 층에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옆에 항상 같이 가잖아요. 쌍으로. 여기는 분리돼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6세대 거는. 그래서 GPU 옆에 이 HBM이 낮은 단계로 D램을 쌓아놓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얘기했죠. 이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가 가장 하단에 놓여 있는 거예요. D램을 쌓아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HBM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HBM4는 더 빠른 속도, 더 큰 대연폭, 더 높은 적층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여러분 능력을, 속도를, 처리를, 용량을 이렇게 갖췄다라는 거예요. 기존 거에 보다 더. 자, 그래서 HBM이라는 게 하이, 여러분
이 밴드위드 메모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램 칩을 여러 개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메모리다라는 거예요. 수직으로 D램을 쌓아 올리고 그 밑에 로직 다이가 있고 GPU가 여러분 연결돼서 갖춰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처리 이 공정도 역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좀 더 설명을 예를 들었습니다. 일반 메모리가 평지에 집을 하나 짓는 방식이라면 HBM은 이게 아주 좋은 예지요. 고층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의 여러분 집 한 채를, 그러니까 땅이 100평이다 그러면 집 한 채만 여러분 전원주택을 하나 짓는 거잖아요. 근데 100평에다가 여러분 이 고층 아파트 차로 12층을 하면 뭐예요? 방구조 집이 12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가 바로 HBM4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직 적층 여러분 D램을 쌓아놓은 HBM4E가 기존 거보다 훨씬 더 처리 속도나 여러분 확장성이나 용량이 훨씬 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더 용량이나 여러분 대역폭이나 더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이 수직으로 쌓는 것을 늘려가기 12에서 16으로 지금 여러분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AI 연산에서 속도와 전력 효율이 생명인데 여러분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많은 대역폭의 처리를 연산을 하려면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지금 여러분 뭐 200만 원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디까지 간다고 그래요? 지금 증권사들이 뭐 좀 다르게 표현하죠. 300만 원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전망가를 높여 잡았잖아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제 코칭을 받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삼성전 여러분 이란 전쟁과 노조의 이 삼성 노조 결정이 나지 않을 때 잠깐 8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아마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저에게 자문을 했어요. 삼성전기가 120만 원, 100만 원 막 이럴 때 노조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이란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을 때 80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79만 원, 막 80만 원 초막 이렇게 제가 뭐라 그럴게요? 사세요. 이 과정이 끝나면 바로 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가 모르게 100만 원을 찍고 150, 여러분 2, 3일 만에 180, 190, 지금은 220, 230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AI 반도체 HBM4가 여러분 수요에 못 따라줘서 공급을 못 따라갑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돼요. 2028년이나 돼야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조금 채워질까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여러분 자전거가 달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퀴가 있어야 되듯이 뭐 바퀴를 돌려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 전력이 여러분 따라와 줘야 됩니다. 자, HBM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데요. 엔비디아 GPU 옆에 붙어서, 그렇죠. 항상 GPU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AI 두뇌 역할을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GPU가 여러분 좋은 것이 비싼 것이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더라도 그 옆에 여러분 메모리가 여러분 HBM이 따라와 줘야 그것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 효력이 발휘되려면 거기에 합당한 처리 능력의 HBM 메모리가 여러분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특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리포트를 보니까 엔비디아와 삼성이 여러 협력 단계로 지금 가고자 굉장히 애쓰는 것 같아요. 그것만 여러분 균형 있게 잘 조합이 되면 여러분 폭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AI 시장이 밤새 이렇게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여러분 AI 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HBM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제가 그 구조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여기 HBM 구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조도. 여기 보시면 맨 밑에는 D램을 쌓아서 받쳐두는 그걸 지탱하는 로직 다이가 여기 있잖아요. 로직 다이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D램이 있잖아요. D램들이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D램들이. 그리고 이것에 여러분 3D TSV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건 항상 쌍으로 여기 GPU와 CPU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판의 역할을 해주는 인터포저도 여기 바닥에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 협력 수혜주들이죠. 같은 여러분 기술적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네. 뭐 나중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BM은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GPU와 통합하여 고용량, 고대역폭 D램 어레이를 구현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솔루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정의입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을 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요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결정적인 기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양산에서 출하했기 때문에 이 HBM 퍼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정말 뒤에서 막 추격 따라가려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시장에서 50%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이 40%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고 마이크론은 10%의 점유율로 3위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자, 이 속도가 거의 이제 동등한 여러분 동등한 위치를 뭐 제가 그것을 증거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반도체 전문 연구가들이 평생을 삼성 반도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근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동등하게 여러분 섰다라는 거예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그리고 삼성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금 HBM 퍼이는 지금 삼성이 최초로 먼저 여러분 이 양산화 출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다 여러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제품을 여러분 다 만들어내는 것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2026년 뭐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2026년 5월 29일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본인들이 이 사진을 올려놨어요. 축하한다고. 이런 것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가장 저변 확대에 우수한 우리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기 전에 다 여러분 데이터들이죠. 지금 보는 것은. 자, 이게 손톱이 있는데요. 정말 손톱만한 작은 여러분 HBM 퍼이가 지금 나와 있는 거겠죠. 사진인데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12단이란 뭔가 제가 아까 설명했고요. 곧 향후에 16단 적층 기술로 최대 48GB의 용량까지 늘릴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고 아예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여러분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곧. 자, 삼성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 영역을 모두 보유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아까 로직 다이 봤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파운드리, 위탁, 생산, 제조, 양산, 그리고 패키징까지. 여러분 기판에다 딱 세팅해서 완성까지 다 갖고, 후가공까지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협력업체들이 있지만. 자,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 네 가지 영역을 모두 섞어내서 그 기술력을 확보해서 여러분 지금 생산에 들어갔고요. 평택 공장에 여러분 이 양산 파운드리 공장을 지금 확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패키징 기술까지 다 갖춰져 있는 퍼펙트한 네 가지 기술을 갖고 여러분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며 빅테크 기업들과 여러분 협력하며 납품 계약을 이렇게 진두지휘하며 여러분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그런 회사가 어딜까요? 예, 삼성전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삼성전자는 적절히 여러분 차트의 기술적 매수 타임을 잘 보시고 분할 매수하여 좀 더 확보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여러분 차트도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시간이 없지만. 자, 대만 TSMC 파운드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여러분 이 완벽한 네 가지를 퍼펙트하게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여러분 한 부분에만 여러분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확장성과 여러분 DX라고 하는 소비자 영역의 여러분 범위까지 서비스까지 지금 반도체 여러분 이런 기술들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 부분에서만. 그러니 이 확장성에 대한 여러분 매출, 영업이익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도 계속 가지만
삼성전자도 역시 굉장히 여러분 올라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론 구조 때문에 어느 증권사는 삼성전자 여러분 목표가를 100만 원까지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30만 원, 1만 원, 2만 원 하잖아요. 지금 시점으로. 미국의 여러분 반도체 회사하면서 주력은 여러분 무선 통신 회사죠. 그렇죠? 이 퀄컴은 설계 중심이에요. 설계.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식으로 가지만 삼성은 이런 모든 여러분 이 반도체의 이 좀 완스톱으로 이 양산에 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메모리, 로직, 바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자체 보유한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라고요? 저기 물음표를 해야 하는데 어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잖아요. 자, 삼성전자를 다른 반도체 회사와 구분짓는 결정적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유일한 완수도 반도체 회사라는 점입니다. 반도체 메모리에는 크게 4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패키징입니다. 메모리는 D램, HBM, 낸드 플래시라고 하죠. 우리가 저장 장치죠. 또 시스템 반도체에는 AP, 이미지 센서 등의 설계,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 설계를 위탁받아 여러분 제조, 생산하는 거죠. 패키징은 칩들을 하나로 묶는 후 공정의 그런 기판에 올려놓고 완성해 놓는 거죠. 삼성은 이 4가지 모두를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돈은 어디서 오나 봤더니 삼성사 구조를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삼성전자는 DX라고 하는 디바이스 솔루션과 DX, 디바이스 익스페리언스, 여러분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DX는 메모리, 시스템 LSI, 파운드리, 또 DX는 MX라고 하는 우리 모바일,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거 있죠. 웨어러블, 또 MW 네트워크, VD, 여러분 TV, 디스플레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DA라고 하는 디지털 가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물론 여기 하만 같은 거는 뭐 100%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OLED 등 이렇게 여러분 이런 자회사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매출 규모는 스마트폰이 여러분 앞섭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여러분 기업은 이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메모리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갤럭시를 팔아 돈을 버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삼성을 먹여 살리는 건 반도체라는 거예요. 메모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삼성의 본질은, 삼성의 심장은 메모리인 거예요. 메모리. 자, 삼성 이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여러분 2027년, 2028년쯤 되면 삼성이 여러분 500조 정도의 정말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삼성전자 매출이 또 영업이익을 추이를 볼게요. 위에 게 여러분 매출입니다. 매출.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을 보면 2024년에 32조, 2025년에 43조. 야, 정말 여러분 43조인데 2026년을 얼마큼 전망하고 있냐면 300조를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 삼성전자 분석가들이 또 증권사들이 300조예요. 근데 2027년 또 많게는 2028년까지 50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여러분 큰 수치 아닙니까? 자, 15배. 엄청난 거죠. 1년 사이에 3배. 자, 여기 중요한데요. 더불어서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 엔비디아 말할 것도 없고요. 데이터 센터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 메모리 용량, 여러분 HBM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 공급 기술을 가진 것이 삼성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여러분 반도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삼성은 HBM4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클린룸 알지요? 아주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반도체 회사 사람들은 이렇게 우주복처럼 여러분 미세먼지 같은 거를 발생하거나 유발하면 안 되는 그런 공간조차도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반도체 클린룸도 다 확보해 놓았고요. 그런 환경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클린룸은 1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먼지나 바이러스조차도 허용되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청정구역 반도체 클린룸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제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환경을, 이런 시스템 구조를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게 삼성만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투자자가 알아야 할 핵심 한 줄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투자자가 알아야 할 이 반도체에 대해서 몇 가지 해봤는데요.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I가 커질수록 HBM 수요는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HBM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가장 많은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 반도체 회사와 함께 협력하는 여러분 이 수혜주 기업들도 함께 수혜를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레이스에서 삼성전자가 선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술은 검증이 되었습니다. 2026년 5월 29일 HBM4E를 통해서 이미 양산 출하하는 그 기술력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에서도 삼성이 가장 먼저 출하를 했기 때문에. 생산 체계를 갖춰서 그 환경을 갖춘다라는 거, 파운드리를 갖춘다는 거, 패키징 기술을 갖춘다라는 거, 그런 클린룸을 갖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만큼은. 그런 전력을 갖고 한다라는 거, 그런 건물 구조를 갖춘다는, 기술력을 갖춘다라는 거, 협력체를 갖춘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수요는 확실합니다. 공급만 해주면 돼요. 그 공급의 조건을 갖춘 데가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남은 건, 이제 여러분 남은 건 시간뿐이에요. 그 인내력을 가지고 여러분 AI 반도체에 주목하시고 그 흐름을, 트렌드를, 기술력을 내다볼 수 있고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의 투자에 여러분 그 마인드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삼성, SK하이닉스 반도체의 힘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쪼개고 그 트렌드와 흐름의 원리를, 이론을, 정보를 계속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없을 텐데요. 열심히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국태 교수였습니다. 필승!